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획 발표를 맡은 민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은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공모전 참여 배경과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2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4명으로 시작을 해서 2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6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캠을이나 공모전이 3명, 4명, 뭐 최대 5명까지밖에 한 팀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6명이라서 2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떤 공모전이 괜찮을까 살펴보다가 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같은 경우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6명의 팀원이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추려서 2개의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과 수정을 거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련된 아이디어 하나와 그 다음에 초보 운전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이렇게 2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임영선, 이정재, 이재훈 팀원이 참여하신 초보 운전자 코스 추천,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면허 소지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5년 이하 면허 취득 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가 80%가 넘어가지고 초보 운전자에 대한 안전 문제와 도로에서의 사고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을 배워야 할 텐데요. 네, 도로주행을 배우는 비용이 2시간에 9만 원 정도로 할 정도로 비싸고 근데 초보자들이 주변에 운전 차를 빌릴 수 있거나 이런 환경이 마땅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땅하지 않다는 환경으로 인해 저희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시간대별, 거리별, 자동차 운행량과 그리고 혼잡도, 그리고 사고 발생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보자가 운전하기 쉬운 경로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한 5개가 넘는 국가 사이트에서 제공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쓸만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구간별로 날짜별, 요일별 평균 속도를 나타낸 데이터였는데 이 데이터를 제외하면 마땅히 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팀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째 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완성을 하고 제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번째 팀 같은 경우는 민증, 박관용, 정다정 팀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포스트 모빌리티 시장에 파동을 일으키자라는 목표로 마스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전동 킥보드 플랫폼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서울시 지도에 서울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데이터 이용 건수를 시각한 그래프입니다. 붉은색일수록 따릉이의 이용 건수가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종로나 마포, 노원, 강남 일대가 많은 이용 건수를 보였고, 또한 그 지도를 확대했을 때 자세히 보면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따릉이 이용 건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공공자전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배치함으로 인해서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구별 대여소 현황을 살펴봐도 강남 3구, 그러니까 여의도 등에 위치한 곳에 대여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강서구 노원구 등 주거 지역에서 생활 인구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앞에 보여드린 그 그래프를 어떻게 시각화했는지에 대한 코드인데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추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마스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자율기술 및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모든 교통체계의 종합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집에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어플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나가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어디 갔다가 지하철 타고 어디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집 앞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까지 오는 과정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버스, 지하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국에서 발달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달이 덜 된 상태입니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불리는 게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소형 운송수단을 의미하는데요. PM의 장점이라고 하면 버스나 지하철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통 소외 지역이나 산악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전동 킥보드가 지방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좀 덜 발달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만약에 전동 킥보드가 도입이 된다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방 소도시에서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는 통합 PM 플랫폼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데이터나 서울시 지역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PM의 수요를 파악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전동 킥보드 호출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전문 로컬 정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동 킥보드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기존 전동 킥보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남, 종로 같은 데를 걷다 보면 길거리에 그냥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거의 부딪혀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 미관상도 좋지 않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 주차 및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컬 정거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네, 타 서비스처럼 무작위로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 않고 정거장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위주로 수거가 이루어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다른 업체와 좀 특별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로컬 정거장을 편의점, 소형마트 아니면 24시간 하는 가게 아니면 지방 소상공인들이 운영한 작은 가게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쉽게 정비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또한 보통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플에서 그 전동 킥보드가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하고 가서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호출하면 그러니까 현재 운행 중이지 않은 근처 택시가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전동 킥보드를 좀 옮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운반하는 과정에 택시도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은 기간에 그 소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만약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함께 충전도 이용할 수 있어 충전에 대한 들어가는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업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개념과는 포섭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도구 정도에 그쳤다면 저희는 대중교통 체계 안에 이걸 포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탑승하고 전후 30분에 만약 이걸 이용하게 되면 소액의 할인이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차 문제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정거장으로 이동시켜 줄 경우 소액의 적립금을 부여해서 그걸 실제 예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게 폐지를 주는 노인들도 이거 킥보드를 옮길 때 약간 참여를 하게 된다면 소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라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한국의 싱싱 같은 업체들도 대부분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사업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노리고 있는데 저희도 또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 사업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정거장을 이용해서 서비스 이용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 PPT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아쉬웠던 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가 고속도로에 관련된 데이터나 휴게소 데이터, 그 다음에 이용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걸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쓸만한 데이터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적절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 다른 조들은 데이터 분석을 좀 심도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심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반면에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까지 나아갔다는 점은 저희가 좀 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